이문구 유자소전.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세악한 가온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려운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송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솔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였다.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최치는 극하고 최후는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여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요.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유자는 직업적인 문필과 못지않은 뛰어난 어휘 감각으로 나라 문단 제자 백가들과 교유를 하면서도 언제나 대화의 선도를 유지했거니와 그 중에서도 보령 지방의 방언 구사에서는
그와 겨룰 만한 사람이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개 일정한 지역의 방언은 그 유통 구조적인 한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쓰러지고서 종당에는 용도 폐기를 면치 못하기가 쉽고 그로부터 호흡이 끊기고 박제화하여 사전에 정리되고 나면 한갓 현장을 잃은 고나 은퇴어가 되고 말아서 모처럼 어디에 갔다가 만나더라도 뜨악하고 서먹해지게 마련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잊은 지가 언젠지조차 모르는 귀꿈맞은 방언이라고 해도 그것이 유자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는 그 말이 지닌 본래의 숨결까지도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신선한 느낌마저 덤을 얻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즐겨 사용해온 탓이었다. 보령지방의 독특한 방언 가운데 지금도 흔히 쓰이는 것으로 개갈 안 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요즘 산하의 국어연구원에서 의례적인 용어부터 정립해주기를 독려하고 있는 이어령 문화부 장관도 사석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곧잘 튀어나오던 방언이기도 한 것이다. 이 개갈 안 난다는 말은 보통 말이 맺고 끊는 맛이 없다거나 섞갈리거나 요령부득이다. 뜻이 가당치 않거나 막연하거나 어림도 없다. 일이 매동 그려지지 않거나 매듭이 나지 않거나 마무리가 없다. 짓이 칠칠치 못하거나 갈피가 없거나 결과가 예측 불허하다 따위와 비스름한 의미로 쓰이고 있거니와 나도 그 어원이 가결 안 나다에 있는지 어떤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터이다. 한 번은 내가 짐짓해보는 말로 대관절 그 개갈 안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나 유자더러 물었더니 유자 대답하여 가로되 그 개갈 안 난다는 말처럼 개갈 안 나는 말이 어디 이깟뎁세 나더러 개갈 안 나게 묻는다나 하고 사뭇 퉁명을 부리는데 그러는 그의 표정을 읽으리 말이 난개제에 아예 어원까지 캐서 적실하게 밝혀줄 수만 있다면 작히나 좋을까만 허나 말인즉 원체가 개갈 안 나는 말인지라 당최 종잡을 수가 없어서 유감이라는 내색이 역연하였다. 재주가 매주인 이런 삼류 작가에게는 유자만큼 소중하고 요긴한 위인도 드물었다. 그는 내 직업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는데 이를테면 1950년대부터 고향과 멀어진 까닭에 잊은 지가 언젠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모처럼 한 번이나 들어보더라도 뜨악하고 서먹할 수밖에 없는 궁벽한 방언들을 아주 새삼스럽게 그것도 그 말이 지닌 본래의 숨결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대로 재생시켜주면서 말하는 방언 사전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비단 방언만도 아니었다. 그가 사무적으로 왕래하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용어를 비롯하여 가령 벌면 먹고 놀면 굶는 뜨내기들, 빈손이 큰손이요 끝발이 맨발인 따라지들, 심지어는 보다 볼장 다 본 막사리들의 허퍼한 허텅짓거리와 종작 없는 결말들까지도 나는 거의가 그를 통하여 얻어들었으며 또 무슨 말이든지 일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주워대는 그의 입을 거쳐야만 비로소 제대로 실감이 나고 나중에 용도를 가름하는 데에도 순화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유자는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껄찍한 입담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신선한 소재이기도 하였다. 한 예를 들면 중진 작가 천승세 씨의 장편 소설 사계의 후조도 곧 유자를 모델로 하여 이룩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쓴 그가 말했듯 이란 졸작의 주인공도 유자가 모델이었다. 주인공이 1인칭인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은 읍내에 말쉬 바위 공마단가 들어와서 악사들이 말에 원숭이를 태워 앞세우고 트럼펫 가락도 심란스럽게 가두선전에 나설 때마다 철딱서니 없이 단기의 기수가 되어 우쭐거리는 주인공을 나의 과거사로 짐작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거였지만 실은 유자가 그렇게 보낸 소년 시절이야말로 한쪽은 할 일 없는 허들의 웃음거리였고 한쪽은 공연히 웃어 넘길 수만도 없는 애틋한 대목이 안팎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유자는 6.25 난리 이듬해에 한내의 구장터로 이사 오면서 대남 국민학교로 전학하였다.